저는 혈당 조절이 필요한 40대 중반의 남자 박성우입니다. 몇 년 전 꾸준한 사업과 생활 덕분에 살이 부쩍 쪘고 체중 증가와 함께 혈당 수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왔죠.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몹시 어지러워 병원을 찾았고 결국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활은 180도 바뀌게 되었죠. 처음엔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정확한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혈당을 낮추기로 다짐했죠. 먼저 식이요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로 외식을 자주 하던 습관을 버리고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건강식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식단을 조정하기 시작했죠. 현미밥과 다양한 채소들, 특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인스턴트 음식과 단 음식을 즐겼지만 이제는 식단을 계획적으로 짜면서 적당히 단백질과 섬유질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외식이 불가피할 땐 샐러드나 그릴 요리를 선택했고 드레싱은 항상 따로 요청하여 양을 조절했습니다. 이제 익숙하게 돼서 가끔 친구들과 식사할 땐 제가 건강한 메뉴를 추천해주기도 하죠. 다음은 운동이었습니다. 한때 운동을 즐겼던 저는 젊은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첫 달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 계속 걸으면서 천천히 걸음 속도를 높입니다. 2개월 후에는 가까운 헬스클럽에 등록하여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죠. 주 3회간 러닝머신에서 조깅을 하고 남은 날에는 근력 운동을 섞어 진행했습니다. 운동을 마치면 만족감과 동시에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랍게도 제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찾아온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되면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뛰고 저녁에는 집에서 간단한 요가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내도 저와 함께 건강을 챙기게 되어 더욱 행복합니다. 온 가족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까지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제 주변은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험난하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이것이 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가족과 더 건강하게 오래 함께할 수 있어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는 목표를 잘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저 자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이 길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 이름은 준호였다. 준호는 언제부턴가 피곤함을 자주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일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로는 더욱 심해졌고 마침내 그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그의 피로가 비타민 D 부족 때문일 수 있다고 조언했고 준호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첫 번째로 준호가 선택한 방법은 자연광을 더욱 많이 쬐는 것이었다. 마을은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햇빛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의 바쁜 일과 덕분에 집과 사무실을 주로 오가는 일상 속에서는 햇빛을 쬐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준호는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 마을 근처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동안 그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햇빛을 상상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식단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들을 조사했는데 그 리스트에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그리고 강화 시리얼이 포함되어 있었다. 준호는 매주 마트에 가서 신선한 연어를 구매하고 아침 식사로는 달걀과 시리얼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은 고등어를 굽거나 찌개로 만들어 먹었다. 이러한 식단은 그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준호는 더 나아가 비타민 D 보충제를 구매하기로 했다. 천연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보충제를 선택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복용했다. 초기에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지만 몇 주 후 준호는 확실히 에너지가 증가하고 피로가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친구들과의 등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는 마치 햇살이 그를 환영하듯 비타민 D의 축복을 내려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 순간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처럼 느꼈다. 준호는 이후로도 일상의 균형을 맞추면서 비타민 D를 잘 섭취해 나갔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햇빛의 중요성과 식습관, 보충제에 대한 정보를 열정적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고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는 과정의 일환이 되었다. 준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건강한 비타민 D 섭취를 위한 가이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터넷에 일련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의 경험담과 실질적인 팁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준호는 자신의 새로운 일상을 통해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의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있거나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람 소리 속에서 정신은 깨어 있지만 몸은 녹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시대에서 하루에 단 15분만 자신에게 투자해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바로 요가다. 요가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인도의 지혜로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추구한다. 하루에 단 15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 시간 동안 천천히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요가 매트 위에 몸을 맡겨보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 동작이 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동작은 고양이 소 자세이다. 이 자세는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특히 장시간 앉아있던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에 좋은 동작이다. 매트 위에 네발 자세로 엎드려서 숨을 마시며 허리를 휘어 올리고 숨을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보자. 한 호흡마다 몸의 굴곡을 느껴보는 동안 불안하던 마음도 천천히 안정되어 간다. 두 번째 동작은 다운워드 도그이다.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려 몸을 역삼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이 자세는 전신의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혈액순환을 도와서 머리까지 신선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힘들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도 좋고 숨은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에 힘이 풀어지는 걸 느껴보자. 마지막으로 트리 자세를 시도해보자.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은 안쪽 허벅지에 붙이는 이 자세는 신체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손을 모아 가슴 앞에 두거나 머리 위로 올려서 귀 뒤쪽으로 휘어지는 커다란 나무를 상상해보자.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참나무처럼 단단하게 다스릴 수 있다. 요가는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15분 동안 요가를 하다 보면 불안하고 산만했던 마음이 한층 차분해지며 자신감 있는 하루를 보낼 준비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뻣뻣했던 몸은 유연성을 찾고 정신은 명료해진다.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매일 15분 요가를 생활화해보자.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할 수 있는지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이다. 당신의 매일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평온해질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이 밝아왔다. 여전히 잠이 덜 깬 상태로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떴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작은 의식이 떠올랐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었다. 이 습관은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권유받은 내용이었다. 당시 나는 극도의 피로감과 소화 불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생활습관 조언을 듣다 보니 의사는 물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이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했다. 단순히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무슨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까 싶었다. 하지만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넘어갈 때쯤 나는 그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아침에 물을 마시자마자 뭔가 상쾌한 기운이 도는 것 같았고 전반적으로 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단번에 모든 것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 몸이 느끼게 해주었다. 물 한 잔을 마심으로써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잠자는 동안 몸에서 탈수 상태로 빠지기 쉬운 몸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소화도 편안해졌고 피부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또한 이 작은 습관 덕분에 다른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기 시작했다. 평소 귀찮아서 자주 미루던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아침 운동도 슬슬 시작하게 되었다. 몸이 조금씩 반응하면서 내가 내린 결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주말이 되면 때때로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곤 했지만 과음을 피하고 다음날 아침에 물 한 잔 습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덕분에 숙취도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고 컨디션 조절에 유용했다. 소소한 변화들이 쌓여가는 동안 몸도 마음도 점점 더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 한 잔이라는 작고 간단한 행동이 내가 보낸 수많은 아침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지금도 되새겨보게 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침 물 한 잔의 중요성을 전하는 작은 전도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새삼 느끼며 오늘도 나는 아침에 물 한 잔을 잊지 않고 마신다. 그리고 그 힘을 다시금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소소한 행복은 내 삶에 커다란 의미가 되었다.